자, 그러면은 우리 24페이지에 경찰 행정법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15번부터 28번까지 14문항 출제되는 곳이죠. 그 문항 수도 굉장히 있는 편이에요. 문항 수도 있는 편인데, 자, 1번 법과 경찰 활동과의 관계인데 여기는 법치행정 관련된 내용이죠. 따라서 1번 어떠한 경찰 활동도 경찰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여기 키워드가 제약규범이죠. 제약규범은 법률 우위, 모든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근거규범, 법률 유보. 세 번째는 조직규범. 그리고 4번이 올바르지 않는데요. 성문법 중에 여기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어요. 행정규칙은 우리가 훈령을 말하는 거죠. 법규성이 없어요. 그리고 조리는 성문법원이 아니에요. 법규성이 있는데 불문법규거든요. 그래서 행정규칙이랑 조리 이 두 개 때문에 올바른 지문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내용. 그래서 법규 명령하고 행정규칙하고 요 차이점 일단 구분하셔야 되겠죠. 합쳐가지고 자, 명령이라고 합니다. 행정입법 중에. 자, 법규명령은 기역번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으로 법규성이 있다. 자, 니은 둘 중에 공포를 요하는 건 법규명령. 디귿번. 자,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자, 형식은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자, 형식은 법규명령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행정규칙이라면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이 경우 형식과 실질이 내용이에요. 자,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행정규칙 훈령이죠. 훈령의 형식이지만 그 내용이 법규 명령이라면 자, 이는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자. 위반했을 때 위법이고 쟁송 대상도 돼요. 그럼 저희 경찰학의 그 대표적인 게 뭐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이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훈령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내용이니까 이는 법규성이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자, 그에 비해서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자, 실질이 행정규칙이다. 내용이 즉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고 경찰 사무처리에 자,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경찰 내부 사무처리 업무에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즉 형식은 법규인데 내용을 보니까 나하고 관련 있는 거야. 우리 학원하고 관련 있는 거야. 회사하고 관련 있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법규성이 없는 걸로 봐야 되느냐? 좀 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판사님이 판결을 때리면서 그냥 법규성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면 뭔가 좀 설득력을 좀 떨어뜨린다고 할까요? 그래서 대통령령이라면 형식이 대통령령이라면 자, 법규성 있는 걸로 보자. 그런데 형식이 총리령이라든지 총리령 불령의 형식이라면 결국 불령의 형식이라면 요건 법규성 없는 걸로 보자. 이렇게 해야 좀 설득력을 갖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판결 내용이 그래요. 대통령령은 항상 법규성 있는 걸로 봐도 되고, 그죠? 그리고 총리령이나 부령은 내용이 자, 행정규칙이라면 내용 따라가야 된다. 라고 이제 판결한 거고, 이게 경감부 시험에서 요게 출제가 된 거죠. 경감부 시험에서.
그래서 가로 안에 지문이 대통령령인지 총리령인지 불령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디귿번에 맞는 지문이거든요. 그런데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가로가 지금 불령이에요, 대통령령이에요? 불령이니까 맞는 지문이지, 이게 만약 대통령령이었으면 이 문장이 삥 틀린 지문 돼버립니다. 대통령령이면 그냥 항상 법규명령으로 본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 문제 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판례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내용이고, 자 여기 법규명령의 종류에 두 개 있습니다. 위임명령, 자 집행명령이 있는데 그 문제에서 위임명령은 새로운 권리 의무를 정할 수 있다. 자 집행명령은 새로운 권리 의무를 정할 수 없다. 그 두 가지 구분하는 것도 출제가 되죠. 자 위임명령은 새로운 권리 의무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 근거가 있어야 돼. 이 집행명령은 새로운 권리 의무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상위법의 근거를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번 하나 올바르지 않네요. 그리고 3번에 자 법원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1번은 자 행정규칙하고 법규명령하고 자리바꿈된 상태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 틀렸고요. 2번 그 법규명령은 공포해야 효력 발생하고 행정규칙은 도달, 상대가 알 수 있으면 효력 발생하거든요. 법규명령은 공포. 그런데 이때 공포 후에 자 며칠 경과 후에 효력 발생하느냐, 며칠 경과 후에 시행하느냐, 이걸 이제 자꾸 물어보는 거죠. 공포 후 20일 효력. 자 공포 후 30일 시행이다 이겁니다. 시행이다. 자 그래서 20일, 30일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법규명령이라든지 위임명령, 집행명령 등은 만들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 뭐 해야 된다? 입법예고. 얘는 행정예고 해야 돼요. 이건 입법예고고 법이니까 이건 무슨 예고요? 행정예고 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럼 저희가 행정절차법에서 입법예고는 며칠 이상 한다? 40일. 입법예고는 40일 이상 하도록 돼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예고는 20일 이상 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 훈령은 행정예고 사항에 들어가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은요 입법예고 사항에 들어가요. 그래서 뭡니까?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경찰국이 10국에서 8국으로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찰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령 개정 사항이거든요. 어떤 말이죠? 요건 입법예고 40일, 자치법규 20일, 얘는 행정예고 20일, 단 아주 급하면 며칠 이상 하면 돼요? 10일 이상 할 수 있는 규정이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행정절차법에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다시 한번 알려드렸어요. 이건 입법예고고 얘는 무슨 예고요? 행정예고. 알았죠? 행정예고. 자 입법예고, 행정예고 할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들어봤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고요. 여기는 공포 필요하고 여기는 공포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법규명령은 자 공포를 필요로 했고 3번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 조리예요. 자 4번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무착오라는 말이 포인트죠. 사무착오는 지금 행정청이 잘못했어요?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행정청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착오로 인하여 정지처분했습니다. 그 처분에 대하여 신뢰가 있었고 국민의 보호 가치가 존재하면 자 이를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하고 자 적법 절차대로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이는 신뢰 보호의 원칙 조립 위반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알았죠? 인정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보통 조리를 위반한 그 행정처분이죠. 행정청이 있고 행정청. 자, 여러분은 학교 가시면 여기 행정청 가서 근무하실 거잖아요. 행정청이 있고 여기 상대방이 있어요. 자, 상대방이 처분 때립니다. 처분은 구체적인 법집행이라고 했죠? 구체적인 법집행. 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 운전면허 정지 처분, 다 처분, 구체적인 법집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처분이라는 행위를 할 때요, 행정행위를 할 때 조리를 위반한 행위를 했어요. 그럼 조리 위반은 위법인데 이때 위법은 보통 무효 사유가 돼요? 취소 사유가 돼요? 네? 교재에도 다 있는데 취소지. 자, 조리를 위반했다는 것은 비례 원칙이라든지 부당결부라든지 신뢰 보호 원칙 이런 조리 위반이죠. 조리 위반은 위법이야, 위법 아니야? 위법이죠. 그런데 위법 중에서도 무효야, 취소야? 취소인데 당연 무효다. 이번 2차 시험 틀린 질문이잖아. 응? 당연 무효다. 이번 2차 시험 틀린 질문이에요. 확인 들어가? 자, 7번 문제 갑니다. 7번. 7번 문제. 7번. 자, 7번. 제목이 뭡니까?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잖아요. 저기 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 어디 저기 뭐 치과에 가셨나? 주사 맞으러 가셨나? 요즘 또 뭐 이렇게 콜록콜록 하신 분들이 많아 봐. 자, 그래서 요즘 콜록콜록 하신다니까 콜록콜록 하면 이렇게 콜록콜록 콜록콜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뭡니까?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조리잖아요. 그래서 1번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지금 1번이 맞는 질문인데 여기에다가 뭐 신뢰 보호라든지 뭐 비례라든지 이런 문장을 넣어놨으면 내용은 마저도 부당결부 금지와는 관련이 없으니까 틀린 걸로 풀어야 되겠죠. 자, 더불어서 2번이죠.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이게 또 틀렸어요. 현재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다? 행정기본법.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리 제가 성, 평등, 신부, 비, 자, 원 이렇게 해서 7개 적어드렸죠. 조리 종류 7개. 성평등, 신부, 비자권. 오늘 또 저기 경찰학 잘 봤다고 아까 저기 찾아온 친구도 있죠. 그 3명 면접 저기 면접 학원 갔다가 온 거거든. 합격했다고. 다 87.5, 90점 맞았대? 경찰학을. 하고 3명 남학생 경찰학 잘 봤다고. 그 내가 물어봤어. 너희 주변에 잘 본 사람 없지? 그랬더니 왜 저희들이 제일 잘 봤던데요? 그러더라고. 잘했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자, 그 친구들이 해주면 더 좋은데, 뭔 소리 하다가, 이거 맨날 아무튼 했어. 자, 성평등, 신부비 잡고, 성실, 신의성실, 평등, 신뢰보호, 부당결부, 비례, 자기구속, 권한남용, 직무상 부여받은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직무상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혼난단 말이야. 그죠? 여기 이 행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원칙 하나에 따르자. 이거 자기구속. 얘는 평등과 신뢰 보호의 원칙을 통해서 도출되는 원칙이다라고 우리 판사님이 그랬단 말이야. 판결문에다가. 그래서 얘는 명시돼 있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행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3번 있죠. 자, 3번은 자, 거기 3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 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한마디로 주택 사업 승인을 해준 거예요. 너 사업해도 괜찮다. 요즘 재건축 재개발 사업 있잖아요. 승인을 해주면서 부관을 붙인 거야. 허가 승인해주면서 부관을 붙였는데 기부채납. 너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 해도 괜찮다. 그런데 요만큼은 기부해라. 뭐 해라? 기부채납. 그래서 여기 노량진에도 저기 기부 체납한 건물 있잖아. 그 지하철역에 바로 연결되는데 2층. 지하철역에서 출구에서 지하로 그냥 바로 뚫린 건물이 하나 있어. 근데 그걸 허가해주면서 2층을 기부 체납 받았어요. 여기가 동작구죠. 동작구청이. 그래서 그 구청 사무실이 2층에 들어와 있잖아요. 민원 사무실이. 그 비싼 건물을 동작구청에서 임대받았겠어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내준 거야. 그러니까 지하철이 뚫려 있지. 그 완전 특혜 아니에요, 특혜. 그런데도 뚫린 이유가 뭐야? 2층에 관공서가 있어서 그래. 2층에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건축물 허가를 내준 거거든. 왜? 너희가 이거 건축 허가 받아서 이거 하면 이득이 많이 생기니까 그 이득의 일부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해서 기부 체납 받은 거예요. 그 2층을. 여기 좋은 건물 2층을. 알았죠? 자, 동작구청이 그 2층 사무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보세요. 주택 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 사업과 아무 관련 없는 토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업하고 관련된 토지라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 2층을 달래. 이런 경우에는 부당결부 금지하지.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그 건축물의 일부 정도를, 뭐 화장실 정도를 공중 화장실로 쓸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줘라. 이런 경우는 관련성이 있지만 이 건물하고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 건물을 갑자기 여기를 체납해라, 기부 체납해라. 이런 건 조금 건물주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왜? 관련성이 너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승인 받을 때는 아무 말 안 했어. 승인 받을 때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서류가 한 장 날라와 가지고 그때 알게 됐어. 그래서 그걸 이유로 요건 부당 결부니까 자 보세요. 이 건물 허가를 내면서 이 건물에서 100m 떨어졌다 그래요. 100m 떨어진 곳에 땅이 있어. 이걸 기부 체납하래. 근데 이게 한마디로 맹지야. 안 쓰는 땅이고 별로 그 돈 가치가 없어. 그래서 건물주가 별로 신경을 안 썼어. 신경을 안 썼는데 나중에 무슨 서류가 날라와가지고 이 땅을 기부 체납하라고 하네? 왜 기부 체납하라고 했지? 이건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어긋나니까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걸었어. 이걸 당연 무효로 봐야 돼? 취소로 봐야 돼? 취소인 행정행위로 봐야지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거지. 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조리죠. 조리를 위반한 행정청의 이런 작용은 당연 무효다. 당연 무효는 아니다. 당연 무효는 아닌 취소로 봐야 된다. 행정청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효과 없는 무효로 본다. 일단 유효한 행정행위로 본다. 일단 유효한 행정행위로 보는 취소로 봐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갑니다.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였어. 기부 체납한 토지가액이 그 주택 사업 계획의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미약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업의 일부고 사업자가 이 의를 당시에 제기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 착오로 가만히 있으면 모를 일을 업무하다가 보니까 우편물이 날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착오로 기부 체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 협조, 그러니까 보상금 주겠다고. 보상금 안 줘도 되는데 보상 협조 요청서를 보내자. 무슨 보상금? 나 보상금 받을 일이 없는데 갑자기 이 땅을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기부 체납하라고 한 땅인데 갑자기 한참 있다가 보상을 해주겠대. 나 보상금 받을 일이 없는데 뜯어보니까 갑자기 이 땅인 거야.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건 처음부터 무효다. 무효가 아니고 취소다. 자, 따라서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때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부관의 위법을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은 당연 무효다. 자, 취소인 부관이다. 취소인 행정행위로 봐야지 당연 무효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제가 방금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그 기본 규정, 기본 원칙, 보통 조리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로 본다, 취소로 본다? 취소로 본다. 이거 포인트예요. 알았죠? 예, 그 원칙만 잘 가지고 있었으면 뭡니까? 적용해서 또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판례 내용이 다른 곳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른 곳으로 바뀌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풀 필요가 없지만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조리를 위반한 행정청의 작용은 당연 무효는 아니고 보통 뭐다? 거의 대부분이 취소인 행정행위로 본다. 알았죠? 자, 그리고 4번에 갑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4%래. 그래서 어떤 친구가 이걸 또 모의고사에 넣는데요. 그 3번 문제, 4번 지문하고 여기 7번 문제, 4번 지문하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서로 다른 거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실 게 2종 소형 면허 오토바이 125cc 초과 이륜 자동차 음주운전 면허 취소랑 일종 보통이랑 일종 대형 면허랑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함께 취소하면 안 돼요. 얘만 취소해야 돼요. 왜냐면 자, 이 면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125cc 초과 이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해되죠? 없으니까. 근데 시험 문제에서요. 만약에 125cc 이하 이륜 자동차 있죠. 음주운전이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 다 취소야. 근데 이번 시험 이걸로 나오죠. 이걸로 나왔으면 취소가 안 돼. 그런데 이걸로 나왔기 때문에 취소가 돼. 왜? 보세요. 2종 소형 면허도 이거 운전할 수 있죠. 1종 보통도 운전할 수 있죠. 1종 대형도 운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취소했다면 이걸 계속 운전할 수 있게 돼요? 운전할 수 없게 돼요? 계속 운전할 수 있게 돼요? 원래의 행정처분에 대한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취소를 해야 해도 재량권 이탈 남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대고 외우는 게 아니고 기존의 기출은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 나온 기출은 요거다. 자, 그래서 여기 4번 배기량 125cc 초과예요. 125cc예요. 125cc니까 에브리바디 다 취소돼도 재량권 이탈 남용이 아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재량권 이탈 남용을 한 것이다. 틀린 것이다. 됐어? 자, 이제 내용을 알았으니까 이제 다른 비슷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빨리 정확히 푸는 거지. 125cc 이 숫자 보고 이거 같다고 생각하고 푼 분들이 계셔요. 나 질문도 받았거든. 이거 오답 아니냐, 중복 정답 아니냐 질문도 좀 받았거든. 아니에요. 요 문제의 핵심이 달라요. 여기는 초과고 여기는 이하예요, 이하. 알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 문제는 참 좋은데 답을 1번에다 딱 해놓고 나머지를 읽게 만드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요즘 시험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또 제가 설명드려야 될 거 하나 있어. 문제 4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어요.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 그래서 이분은 돈 많이 들여가지고 허가 요건을 갖춰서 허가 받으러 왔어요 라고 신청을 하니까 안 되겠는데요. 예? 지난번에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 보니까 신청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과다 경쟁을 유발하여 과다 경쟁이 되면 회사가 부실해질까 봐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통신사 같은 경우도 그러죠. 핸드폰 같은 경우 그 과다 경쟁을 통해서 통신사가 어려워지면 경제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통신사 허가를 추가로 안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업도 마찬가지야. 그죠? 과다 경쟁을 하다 보면 폐기업 자체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사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국가가 통제하는 겁니다. 허가가 난립할까봐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사업의 안정성, 효율성, 청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처음에 약속하고 다르니까 이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이해되죠? 근데 이런 위법한 처분이 당연 무효다, 당연 무효는 아니다, 당연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알았죠? 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였다면 이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이다. 근데 그 위법에도 동그라미 하시고 당연 무효인 위법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고요. 당연 무효인 위법은 아니다. 똑같은 판례예요. 자, 그리고 3번.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 같은 정도 비슷한 정도의 비위, 그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성격, 정도를 고려하여 어떤 분은 반성을 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끝까지 자기가 안 했대. 저는 잘못이 없어요. 저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걸 똑같이 처벌해야 돼요? 다르게 처벌해야 돼요? 다르게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다른 것은 다르게, 합리적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4번 재량준칙. 재량준칙에 따른 자기구색 원칙은 적법할 때 인정돼요? 위법할 때 인정돼요? 적법할 때. 위법할 때는 자기구속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문제에서요. 그 5번 문제에서 우리 여기 우의 있죠, 우의. 우의의 원칙은 성문법, 불문법 모두 다 적용된다. 성문법도 불문법도 위반하면 안 되고, 자, 유보의 원칙은 자, 무엇만? 성문법은만, 불문법은 유보의 원칙과 유보의 원칙 적용 안 된다. 자, 따라서 법치행정의 원칙에 관한 전통적 견해. 전통적 견해가 대륙법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의, 법률 유보. 여기 법률의 지배는 전통적 견해다. 현대적 개념이다. 현대적 개념이에요. 20세기. 자, 그리고 2번 법률 우의는 성문법, 불문법 모두 포함된다. 맞아. 그래서 여기 우의를 유보로 바꾸면 안 돼. 유보는 성문법만 포함됩니다. 유보는 성문법만. 3번 모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임 명령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고. 자, 4번 우리 뭡니까? 살수차 사용 시, 살수차 사용 시,
자,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나라고 돼 있는데 그 경찰이 살수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 침해가 커요, 크지 않아요? 국민의 권리 침해가 크죠? 이런 작용에 있어서는 법률 유보가 필요한 영역이니까, 맞죠? 법률 유보가 필요한 영역이니까 훈령으로 정해야 돼요. 자, 법규명령으로 정해야 돼요. 법규명령으로 정해야지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살수차 운영 규정을 자, 뭡니까? 법률로서 정하고 있는 거죠. 법령으로서 정하고 있는 거죠. 이 판례 이후에 자, 살수차 운용 지침을 훈령으로 정하였다면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은 살수차 운영을 훈령으로 정하고 있다. 법규명령으로 정하고 있다. 법규명령으로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직법에 있잖아요. 경직법하고 경직법 시행령을 통해서 살수차를 운영을 하도록 되어 규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살수차 사용 시 법률 유보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 문제 6번에 가시면 자, 올바르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범위 내에서 그 사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자, 규칙이죠.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게 조례가 되니까 조리 아닙니다. 자, 7번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는 뭐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8번까지 읽어볼까요? 올바르지 않는 것. 3번에 실내 보호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올바른 내용이 아니죠. 행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고, 자,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줄여서 신의칙이라 그래. 신의칙. 믿음 속에서 성실하게. 신의칙. 원래는 민법에 있는 규칙이에요. 민법에 있는 규칙인데 이걸 행정법 등에 가져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법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기본법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요 신의자를 빼가지고 자, 성실의 원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행정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일반 원칙이고 법원으로서 인정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체행정에 관한 내용은 마무리하시고, 자, 2절이 조직법이거든요. 자, 조직법인데, 자, 2절 내용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 2절 내용이 어디까지 가냐면 32페이지 46번까지 가요. 자, 46번까지가 조직법에 관한 내용인데, 그 2절 있죠, 2절. 자, 2절. 자, 조직법이 46번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경찰청장 임기, 임명 절차, 그리고 시도경찰청장 임명 절차. 자, 경찰청장 임명 절차, 동의, 제청, 거쳐, 임명. 시도경찰청장 임명 절차, 추천, 제청, 거쳐, 임명. 이때 추천권자가 청장인데 누구와 협의? 시경위와 협의를 거친다. 자, 경찰서장, 계급, 경무관, 총경, 경정 중에서 보한다. 그리고 국가 수사 본부장, 계급, 임기, 탄핵 대상, 이런 거 주로 물어보고 있어요. 기출에서. 자, 여기에는 무슨 판례예요? 조문 그대로 내용이에요. 조문 그대로의 내용이지 판례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규정대로 그냥 지키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휘발성이 강해요, 사실. 앞에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해하고 한번 이해하면 또 다시 나와도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속도의 차이지
휘발성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은 휘발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주 안 보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매일 1시간씩이라도 자꾸 보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보고 읽을 때 내가 볼 부분을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1시간에 어떤 분은 3페이지 읽고 어떤 분은 10페이지를 읽어. 그런데 1시간에 3페이지 읽은 사람하고 1시간에 10페이지 읽은 사람하고 10페이지 읽은 사람이 더 효과가 있어. 표시를 잘 해놓으신 분은.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런 효과성을 잘 시험 막판에 그게 딱 보여진단 말이에요. 표시를 잘 하셔야 돼. 자, 그리고 자, 갑니다. 그리고 요죠. 위임, 대리, 그리고 또 하나 훈련권, 직무명령, 이런 용어들이 주로 출제가 됐고, 거기다가 국가경찰위원회, 국경위, 시경위. 자, 이건 관청 상원의 관계. 특히 얘네들은 관청하고 관련 있고, 여기는 상급자랑 하급자랑 관련 있는 내용이다. 46번까지 시험 문제 주제가 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만 보고 그냥 대화가 돼야 돼. 너 위임 알아? 나한테 설명해봐. 위임이란 상급관청의 권한을 하급관청으로, 그걸 수임청이라 그래. 위임청이 수임청에게 권한의 일부를, 그것도 중요 부분 전부 안 되고 권한의 일부를 이전하여 자신의 권한으로 자기의 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그 효과와 책임이 다 수임청에게 미치는 게 위임이야. 단 위임청은 수임청에 대해서 지휘, 감독, 취소, 정지 가능해 라고 본인이 말할 수 있어야 자기 거야. 뭔 말이죠? 여기 경찰청장에 대해서 본인이 한 3줄 정도는 쓸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자, 거기까지.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것만 몇 개 이렇게 찝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봅시다. 자, 우리 25페이지 오시면 옳은 것 했습니다. 자, 1번에 행정 주체를 위하여 국가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가진 기관을 우리가 관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관청이라 그래. 관청. 그런데 이 관청을 우리 행정 기본법에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행정청. 의사결정, 의사표시. 알았죠?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실무상으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쓰는 용어는 관청이지만 법상의 용어는 행정청이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가진 기관. 그래서 여기에 지구대장은 아니야. 지구대장은 서장의 보조기관이에요. 두 번째가 인사위원회는 의결이 아니고 자문이에요. 3번 제2요구는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 4번이고 2번 역시 지구대장은 관청이 아니며 국경이나 시경이는 다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자문이 아닙니다. 의결이 들어가야 됩니다. 디귿 계급 맞고 차장과 과장은 보조기관이네요. 차장, 국장, 과장, 계장은 보조. 보조랑 보좌랑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되고 이미 타기출해서 보조, 보좌 구분하는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시경위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자, 조문하고 같이 대비해서 천천히 읽어주시고 한 장 또 쭉 넘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부분이냐. 자, 뭐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스스로 보시면 다 알 수 있고 우리 19번 문제 한번 갈까요? 19번 문제.
행정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이고 얘는 대통령령이거든요. 자, 따라서 1번 위임. 밑줄 하나 넣으시고요. 위임. 권한의 일부. 보조기관. 이 1번의 위임을 위탁으로 바꿔서 이번 시험의 답으로 나왔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미 기출만 제대로 정확히 다 소화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점수 끌어올릴 수 있어. 그리고 이번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해서 취소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때 취소 정지권이죠. 취소 정지는 무엇에 대해서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위법의 경우에만.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무엇의 경우에도? 부당의 경우에도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상급청이 하급청에 대해서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에 대해서 취소 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위법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틀려. 부당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틀려. 자, 거기다가 자, 3번 감독의 책임을 진다고 해야 되니까 3번이 틀렸고 4번 수시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어. 감독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진다라고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9번에 행정 권한의 위임과 위탁이 출제가 됐고, 자, 그리고 29번도 좀 가봐. 29번 문제 제목이 뭐예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야. 적절한 걸 모두 골라라. 다 맞는 질문이거든. 자, 기여, 위법, 부당,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자, 사전에 승인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감독 책임을 진다. 명의는 수임 및 수탁기관 명의. 이해되죠? 수임청 명의. 다 옳은 질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출제가 됐고, 그 옆에 26번 문제 있죠? 26번 문제는 그냥 암기 문제죠? 예를 들어서 국경위 위원은 모두 7명. 자,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 사람이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사람이어야 한다.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자, 따라서 여기는 2명. 디귿번 연임할 수 없다. 3년. 그죠? 그리고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숫자들 챙겨봐야 되니까 우리가 숫자 정리도 하고, 숫자 정리도 제가 2개 해드려요. 진도별로 한번 해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회사까지. 그리고 또 전범위로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숫자 10만 골라주고 숫자 24만 골라주고, 그래서 전범위로도 하고 진도별로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 전에 막 보라고 쏟아주는 게 아니고 미리 보라고 다 미리 드려요, 자료를. 알았죠? 미리. 자, 한 장 넘어가서요. 자, 넘어가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짜자잔짠 짜라라라라. 갑자기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짜잔짠짠 어디 갑니까? 자, 갑자기 우리가 이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자, 행정 위임과 위탁에 있어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다면, 갑자기 문제가 꼭꼭 숨어버렸네. 나와라. 어디 있습니까? 삐비비비비. 행정 권한의 위임과 위탁. 예? 41번. 41번. 자, 4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1페이지 41번 아니에요?
31페이지. 자, 31페이지에 41번이구나. 자, 31페이지에 가시면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요게 23년 8월 문제인데 1번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 그 포인트가요. 다른 행정기관, 장에게 맡겨. 자, 여기서 위임은 다른 행정기관이에요, 보조기관이에요? 보조기관이고 위임은 위탁이 다른 행정기관이지. 그래서 1번이 올바른 지문이 아니고, 자 2번 또 갑니다. 자, 위임 및 위탁기관은요 위법 부당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요거요. 위법 부당 취소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시험 문제에서요 위법의 경우에는 가능한데 부당의 경우에는 할 수 없다. 또 틀린 말이에요. 위법도 부당도 다 가능해요. 그리고 3번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 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4 여기 밑줄 하나 그읍시다.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위임청이 수임청에 대해서 부당한지 않는지 판단할 때는 위법성 판단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이렇게 넣으면 안 돼. 둘 중에 어떤 게 더 재량이 많다? 얘가 재량이 더 크다. 알았죠? 그 정도 가지고도 취소 정지할 수 있나요?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알았죠? 자, 그러므로 자 갑니다.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기서 끊어줘야 돼. 위법성 판단과 달리 봐야 돼. 달리.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무엇을 추가해야 되냐면요. 한 목적성 그리고 정책적 고려를 포함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한 목적성. 목적에 맞는지, 목적에 맞다면 살짝 이런 경우라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목적에 맞다면 한 목적성과 정책적 고려를 포함되어야 하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이 자 지휘 감독을 할 때는 물론이고 나아가 자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사무 처리를 취소할 경우에는 자 재량을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하여 취소 정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마음 놓고 위임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임을 한 사항에 대해서 취소 정지가 웬만큼 잘 안 된다고 생각된다면 그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당 여부에 대한 부당한 문제에 대한 취소 정지는 위법성 판단보다 더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 이게 판례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문제가 뭐예요? 조금씩 진화 발전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파리제는 뭡니까? 발전하는 데 있어서 추진 단추야. 이게 알았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그 돌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저기 케이크 위에다 돌 올리면 그냥 푹 케이크 쓰러질 거 아니야. 그죠? 튼튼한 돌 위에다가 돌을 올려야 이게 탁탁탁 쌓여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느낌을 잘 가지시고 여기 31페이지 페이지가 보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 3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35번. 자, 35번 갑니다. 여기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는 것. 자, 포인트가 자치경찰 사무에 관하여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국가경찰 사무랑 자치경찰 사무랑 2022년도부터 분리됐으니까 당연히 이거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대비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두 문자로 다 만들어가지고 아이가 학교 가다 경찰 공무원 실기 준비하러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면 여기 35번에 1번 밑줄 하나 봅시다.
생활안전. 자, 2번 밑줄 하나 긋읍시다. 교통복규. 그래서 다음 시험에 여기 2번 지문에 뭐 있으면 틀려요? 뺑소니 도주, 고속도로 사고 있으면 틀려. 응? 다음 시험에 이 비슷한 문제가 한 단계 진화돼가지고 업그레이드돼서 나왔을 때 이게 똑같이 나오지 않거든요. 조심해야 될 포인트 등이 있어. 그죠? 교통에서 자치경찰 사함에 포함 안 되는 거 뺑소니, 도주. 그 국가사무로 간다고 했어요. 여기 3번 있죠, 3번. 학교폭력.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19세 미만. 20세 미만으로 바꾸면 안 되죠. 뭐 18세 미만으로 바꾸면 안 되죠. 19세 미만. 또 하나 주의할 거 뭐 있어요? 공범이 성인이야. 이때는 또 제외야. 또 조심할 게 뭐가 있어요? 통화 위조죄는 아니야. 공문서 위조는 되는데 통화 위조 아니야. 상해죄는 되는데 무슨 죄는 안 된다고? 살인죄는 아니라고. 살인죄는 아니라고. 뭐뭐 되셨죠? 어? 자, 그리고 그 마지막에요. 그 마지막에 그 밑줄 3개 그어야 돼요. 생활, 교통, 행사, 안전. 자, 여기 생활, 교통, 행사, 안전에 관한 자, 구체적인 사항은 어디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근데 이 4번 문장을 틀리게 만들 때는 뭘 집어넣어요? 네? 자치수사. 자치수사에 관한 구체적인 필요한 사항은 어디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답이 똑같이 안 나온다니까요. 기출 내용은 당연히 알고 플러스 추가로 몇 가지 더 아는지 물어보는 게 요즘 패턴입니다 라고 내가 자꾸 말씀을 드려요. 문제 유형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끌려다니면 안 돼. 끌고 가야지.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내가 기출을 지금 예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틀리면 안 되는 거고, 그걸 염두하면서 단권화 교재를 읽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해당하는 파트에 추가된 판례를 업그레이드해서 자기 실력을 키워서 와라. 이게 그 과목 변경의 취지거든요. 세 과목 가지고 뽑는 거 아닙니까? 세 과목 가지고. 근데 그 단순 암기, 뭐 숫자 암기 그거 못한 사람을 떨어뜨리고 외운 사람은 합격시키고, 요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하고 다르게. 자,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 35번에 3번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행위, 이게 틀렸죠. 추행은 아니고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출입이죠. 출입. 자, 그리고 이제 37번 문제 한번 갈까? 37번은요. 그 경관에서 출제했는데 그 비상사태 시 전국적인 치안 유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거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청장이 비상사태 시 직접 자치경찰을 지휘 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통하여 할 수 있어요? 직접 할 수 있어요? 자치경찰은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자치경찰은 직접 할 수 있는 거고, 자, 경찰청장, 국경위. 자,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지휘 통제할 때 국경위에 통보한다, 보고한다? 보고. 그리고 시경위에는 뭐 한다? 통보해 준다 그랬어. 위로는 보고, 아래로는 통보. 알았죠? 그런데 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사유가 전국자 3개라고 있거든요. 이 전국자 3개 중에 국경위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은 자치경찰 스스로 해결이
어려울 때. 자치경찰 스스로 해결이 어려울 때. 그래서 2번 청장이 국경위에 즉시 보고합니다. 지휘 감독을 하면. 하지만 자 여기죠.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미리 국경위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틀렸어요. 미리 국경위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경우는 어떤 경우다? 자치경찰 스스로 해결이 어려울 때. 그죠? 그리고 자치경찰 스스로 해결이 어려울 때 4번 질문을 꼭 보셔야 돼요. 4번. 시경위는요. 스스로 해결이 어려워에 포인트 주시고 어려울 때 청장에게 지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누가요? 시경위가. 그 주어를 바꾸면 안 돼요. 시경위가 오히려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미 다 이렇게 기출되고 있어요. 자, 정답이 2번입니다. 아, 어려울 때 가서 도와줄 수 있구나. 의결을 거쳐.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구나. 근데 그 요청을 할 수 있는 지문의 주어가 뭐다? 시경위입니다. 그리고 38번은요. 그 38번은 옆에다가 국자법 34조랑 35조랑 적어 놓으셔야 돼요. 35조 국가 예산 지원한다. 34조 예산 지원한다. 국가. 35조는 시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38번 문제 국자법 34조와 35조의 지문인데요. 1. 국가는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2.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데 수립할 때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랬죠? 청장 의견. 시도경찰청장에서 시도를 보내줘. 알았죠? 절대 잊지 마시고 3번은 시도지사 할 수 있다. 4번은 시도의회는 위원장 출석,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 39번에 국경위 심의의결 사항, 심의의결 밑줄 9개 있는데 그 중에 3번은 아니에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과의 업무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은 시경위 심의의결 사항 17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경이랑 시경이랑 심의의결 사항 구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 40번 문제 하나 볼까요? 자, 40번 문제가 또 지난 8월에 나왔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 40번에 1번 질문 하나 있죠. 1번 행안부령의 밑줄 그어봐요. 국자법에서 행안부령 하나만 딱 나오는 지문은 뭐다? 지파 설치 기준. 그러니까 틀린 거지. 지파 설치 기준. 자, 2번. 여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비상임 위원은? 아니야. 그냥 위원은. 시경위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비상임 빠져야 돼. 비상임 빠져야 되고, 자, 3번 임기 3년 연임할 수 없다야. 임기 3년 연임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임시회의 요구할 때 3명이야 2명이야? 2명. 2명이니까 지문 2개 나온다 그랬죠. 지문 2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지문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시도경찰청장 지문 있으면 안 되니까 조심하자라고 말했는데 다음 시험에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41번은 또 우리가 설명드렸고, 한 장 넘어가시면은요. 자, 오늘은 여기 32페이지까지 합시다. 여기 공무원법에 공무원법은 여기 신분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직법까지 하시고 신분법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시되 미리미리 좀 쭉쭉 풀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42번은 국가수사본부장. 자, 적절하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3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소추 대상이죠. 탄핵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자 43번에 그 국가수사본부장이랑 시경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물어봤는데요. 이 경감부에서는요
우리나라의 국가수사본부장 들어왔죠. 우리나라의 시경이 들어왔죠. 완전 다 기존에 없던 것만 모아서 낸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라와 마가 바르지 않습니다. 라는 뭐가 틀렸냐면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 나머지 위원은 비상임. 틀렸어. 상임이 한 명 더 있죠. 상임 2명이니까. 마번. 자, 그 시도의회가 둘. 그리고 국경위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럼 둘 추천하는 곳이 어디예요? 의회랑 추천위. 의회랑 추천위는 둘, 나머지는 다 한 명씩이죠. 네, 그래서 라와 마가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지문을 틀어버리는지 그걸 빨리 자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 자 44번은 여기 경찰국에다 행안부 경찰국에 밑줄을 넣고, 제가 수업 때요 여기 경찰청장 위에다가 국경위가 민주적 통제장치, 그리고 자 경찰국을 둔다. 행안부 소속의 경찰국을 두는데, 현재 이 행안부 경찰국 설치 근거가 법률에 의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거 나올 수 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설치 근거는 국자법에 의한다 또는 법률에 의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 자, 다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다. 틀렸죠? 있죠? 어디에 있어요? 행정기본법에 있는데 없다고 해서 이번 시험에 틀린 지문으로 출제됐잖아요. 행안부 경찰국은 설치 근거가 국자법에 있다. 틀려요? 법률에 있다. 틀려요? 어디에 있다? 대통령령이 시행령에 있어서 현재 위헌의 소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위헌의 소지를. 그건 출제위원이 물어볼 수 있지. 안 그래요? 그래서 국자법에는 얘가 없어요. 자, 여기 우리 교재 합격노트 322페이지에 넣어놨어요. 알았죠? 그래서 경찰국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합격노트 322페이지 제가 통제 쪽에다 모아놨어요. 통제 쪽에 모아놨으니까 거기 가서 보시고, 오늘은 일단 여기 경찰국장님은 꼭 신분이 경찰관이어야 되는데 계급이 치안감이죠. 알았죠? 행안부 경찰국장은 반드시 경찰관의 신분을 가져야 돼. 계급이 있어야 되는데 치안감 중에서 보한다. 알았죠? 치안감 중에서.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그리고 45번은 여기 국경위 심의 의결 사항 9개예요. 국경위 심의 의결 사항 9개 중에 요 주의해야 될 지문 하나, 디귿, 리을. 국가경찰 사무에 대한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인데, 자, 사무에 관한 요청이에요? 임무외예요? 사무외, 임무외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 지읒, 거기 붙인에다 동그라미 좀 해봐. 붙인. 이번 명절에 전 많이 붙이셨어요? 이렇게 막 그 저기 아파트 계단 같은 데가 막 전 식용유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막 어우 누구 집이야. 그죠? 아 이건 명태전 냄새인데 막 하면서 내가 걸어갔는데 자 따라서 붙인. 전 붙일 때는 혼자부터 둘이 붙여. 둘이. 국경위는 누가 행안부 장관 청장이 붙인. 시경위는 누가 붙여? 시도지사랑 시도경찰청장이 붙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그래서 여기 붙인 나오면 항상 둘이 붙인다는 거. 그래서 여기 갑자기 국경위 위원장, 경찰국장 둘 다 틀렸어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이 붙인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답을 풀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46번 문제 있잖아요. 올바르지 않는 것은 했는데 여기 14조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 여기 14조는 수사지휘예요. 수사지휘. 알았죠? 자,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장님이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항은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 근데 그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그래서 그 대통령령에 가면 4가지 있다 그랬죠. 상규 급동이라고.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사 지휘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46번에서 체크하실 게 있어.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중요할 때는 가능한데 대통령 가능한데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그래서 46번의 1 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할 때 이때 보고해야 한다. 누구한테 보고해야 한다? 여기 있네. 국경이. 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할 때는 보고, 통보. 수사 지휘할 때는 보고. 여기 통보할 필요가 없어요. 자치 사무는 보고, 통보. 수사는 보고. 국경위에 보고. 알았죠? 국경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우리가 또 줄여서 압축해서 시간 범위 안에서 했으니까 이걸 좀 토대로 잘 정리하시면 도움이 크겠습니다. 자, 우리 인강도 수고 많이 하셨고 해피하게 좋은 하루 되시고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